지금 QLD TQQQ를 검색하신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 때문입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후회가 더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상하게 후회가 몰려옵니다. 가족이랑 더 있을 걸, 친구한테 더 연락할 걸, 도전할 걸, 그때도 젊었는데 왜 그냥 흘려보냈을까? 이 후회가 무서우니까 사람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버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벌게 만들어 시간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길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QLD TQQQ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QLD TQQQ는 중년의 후회를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중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가족여행을 더 자주 가고, 어떤 사람은 계좌를 보다가 마음이 무너져서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태도와 구조입니다. 중년이 무서운 건 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생겼는데도 선택을 안 하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는 늘었는데 구조가 없으면 돈은 늘어나도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후회를 줄이는 투자라는 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20대에 후회가 적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철없고 열정이 앞서서 그냥 해봤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밤을 새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 시절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후회가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30대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집, 전세, 이자, 취업, 이직, 독립, 자리잡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적었습니다. 근데 중년은 다릅니다. 갑자기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평생 회사에 남을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열 수도 있고,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 후회는 대부분 돈이 아니라 용기와 구조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QLD TQQQ를 여기에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년의 후회는 결국 시간을 원하는데 시간을 못 쓰는 데서 터집니다. 그 시간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빨리 키우려면 레버리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승장에서는 시간을 빨리 앞당기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월급으로는 10년 걸릴 일을 몇 년으로 당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고, 지금 크게 벌어야 가족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월요일에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손이 근질거립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그대로 계좌로 들어가면 레버리지는 시간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태워먹는 도구가 됩니다. 중년의 후회가 투자 후회로 갈아타는 순간입니다. 중년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건 확신이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갑자기 나는 구조를 이해한 것 같고, 시장이 보이는 것 같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 순간 큰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깨집니다. 자존심이 깨지면 사람은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관계가 메말라지고, 결국 원래 막으려던 중년의 후회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QLD TQQQ를 중년의 후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레버리지로 시간을 사겠다는 목적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지키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장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왜 이걸 하는지 한 문장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 없는 중년을 위해 시간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취해버리고 하락장에서는 무너집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합니다. QLD TQQQ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큽니다. 그래서 전부를 걸면 하락이 왔을 때 돈보다 마음이 먼저 부러집니다. 마음이 부러지면 가족에게 쓰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에 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정반대로 갑니다. 셋째, 매수와 매도의 규칙은 감정이 아니라 가격과 시간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면 감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일도 많고 가족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계좌의 흔들림이 곧 인생의 흔들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끼어들 틈을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분할로 들어가고, 내가 정한 기준 구간에서만 추가하고, 목표 구간에서는 일부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삶으로 환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로 수익이 나도 계속 재투자만 하면 중년의 후회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 악기, 여행, 가족과의 수영, 아내와의 춤, 이런 것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결단으로 생깁니다. 그 결단을 돕는 게 투자라면 수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경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QLD TQQQ가 단순한 수익 게임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시간 게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깨셔야 합니다. 중년의 후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후회는 현재의 나를 방치해서 생깁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젊은 날인데,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결단을 안 내리는 순간들이 쌓여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원칙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도 가족과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시장만 쳐다보면 수익이 나도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작아도 삶이 바뀌면 후회는 줄어듭니다. 당신이 쓴 문장들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운동을 시작할 걸, 그때라도 악기 하나 배워볼 걸, 그때라도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해볼 걸, 그때라도 아내와 춤을 배워볼 걸, 그때라도 아이와 수영을 다녀볼 걸. 이건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결단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투자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QLD TQQQ는 수단이고 목적은 후회 없는 중년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먼저 가정의 기준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에게 통째로 쓰는 날, 하루에 최소 30분은 운동,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데이트, 아이와 함께하는 한 가지 취미, 이런 식으로 시간 예산을 먼저 짭니다. 그 다음에 투자 예산을 짭니다. 투자 예산은 월급에서 남는 돈이 아니라 남겨야 하는 돈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투자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예산 안에서 QLD TQQQ의 비중을 정합니다. 비중은 커질수록 수익의 기회도 커지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너질 확률도 커집니다. 중년의 목표가 후회를 줄이는 거라면 마음이 무너질 확률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버리지는 한 방이다. 그래서 크게 걸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건 중년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중년은 한 방이 아니라 누적의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누적, 건강의 누적, 관계의 누적, 실력의 누적, 그리고 자산의 누적입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 방이 아니라 규칙으로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구조로 견디게 만드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만 하면 되나요? TQQQ가 더 센데 TQQQ만 하면 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하락을 견디는 방식이 어떤가? 당신이 계좌를 봤을 때 잠이 깨는가? 가족 앞에서 말투가 날카로워지는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 공포가 하루를 지배하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심리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강도가 그 사람의 정답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중년의 후회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 속에는 조급함이 들어 있습니다. 조급함은 대부분 중년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손을 크게 만들고 손이 커지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QLD TQQQ는 시간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잃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기준이 생기면 지금도 되고 다음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언제 들어가도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의 후회는 결국 관계와 건강과 용기의 합계입니다. 돈은 그걸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QLD TQQQ는 그 도구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잘 쓰면 시간을 앞당기지만 잘못 쓰면 삶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중년의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가장 긴 여행을 떠났다고 하셨죠. 그 여행이 허무한 실험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선언이 되려면 계좌가 아니라 시간표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한 주가 바뀌고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몸이 바뀌고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그때 QL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돕는 연료가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이 목적일 때 투자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년의 후회를 줄이는 투자는 수익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만 QLD TQQQ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좌를 더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달력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건강을 예약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용기를 예약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예약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라도 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